사람들이 떠나면서 이곳이 녹슨 지역, 쓸모없는 지역이다 해서 러스트벨트라고 불렀습니다. 수치죠. 자, 디트로이트시는 2013년 7월에 20조 2,600억 원을 갚지 못해서 시가 파산을 합니다. 거리의 건물마다 상가는 완전히 텅 비고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디트로이트는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디트로이트에 비교할 만큼 망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죠.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집주인들은요, 부랴부랴 렌트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공실이 25% 이상 늘어나면서 인구도 20% 정도 빠져나가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미국 혁신의 상징 그러면 어떤 도시를 지칭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의 아이콘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요, 길거리에는 정말 마약하는 사람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실리콘밸리가 있죠. 온갖 종류의 스타트업, 실리콘 칩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몰려 있어서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정말 여기에는 대단한 기업들이 몰려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쿠퍼티노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애플도 있습니다. 애플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산호세 지역으로 옮겨가면 또 이베이, 어도비 이런 본사도 있고요, AMD 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거대해진 구글, 페이스북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후, 인텔, 오라클 모두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요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는 엔비디아 본사도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테슬라도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이 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도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도시가 밤만 되면 범죄의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싸진 부동산으로 인해서 거리로 나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도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넘쳐납니다. 이 지역의 GDP를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간단하게 애플 하나만 보더라도요, 시가총액이 3조 달러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3,9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2,200조 정도 되니까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잘 키운 기업 하나가 국가의 GDP를 넘어가는 거죠. 이런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봉이 1억 넘는,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가 되면요, 저소득층에 편입이 돼서 주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아니, 연봉 1억 3천인데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연봉 1억 이상 받는 분들이 전체 근로자의 몇 퍼센트일까요? 한 4.7% 정도 됩니다. 많이 올라왔죠. 전체 근로자 수가 한 1930만 명 정도 되니까 대략 91만 명 정도가 1억 이상 받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91만 명이면 우리도 많은 편인데 샌프란시스코는 이 정도면 그냥 영세민 취급받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의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공실투성이면서 반토막이 아니라 어떤 건물은 심지어 4분의 1 가격에 나와도 안 팔리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노숙자가 한 8,000명 정도 있습니다. 낮에는 도시가 텅텅 비었죠. 밤에는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약범죄, 성범죄 이런 게 난무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의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길을 걸으면 텐트에서 갑자기 손이 툭 튀어나와서 낚아채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약, 불륜 이런 치정에 얽힌 사건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여러 스타트업,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정말 끊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집값이 얼마일까요? 한 18억 수준 됩니다. 요즘은 거의 반토막이 났죠. 1억 3천 연봉자가 저소득층으로 분류돼서 지원금을 받는데 평균 집값이 18억이다. 그럼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판교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판교 백현동 지역의 평균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판교 아파트 값이 34평 기준에 한 8억 정도 돼야 샌프란시스코와 쌤쌤이 될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교는 34평이 한 18억, 19억, 20억 갑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탈출하려는 기업들, 개인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세계적으로 많이 받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거주를 하려면 주택의 렌트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렌트비 내고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하소연들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홈리스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마약을 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돈을
부동산이 다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훌륭한 도시가 죽어가는 도시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부동산의 심각한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놀아난 이 부동산 가격이요, 이렇게 세계 최강의 도시마저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되고 있다. 도시 전체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의 가격을 제대로 못 잡으면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모든 불길한 일은요, 이게 준비했다가 나오는 일이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IMF 하루 전날도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어디로 움직이냐면 텍사스 주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도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왜 텍사스를 선택했는가, 이걸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텍사스는 지금 RE100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RE100이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죠.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 이게 이제 국제적 협약입니다. 텍사스주의 부동산 가격은 얼마일까요? 샌프란시스코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텍사스로 옮기면 부동산에서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경제적 아닙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대형 푸드코트가 있는데요. 라코치나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정문 앞에는 막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예의가 발라서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마약을 한 겁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반나체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 초점 없는 눈을 해서 인도에 걸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뭐가 즐거운지 또 실실 웃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집주인들은요, 부랴부랴 렌트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실이 25% 이상 늘어나면서 인구도 20% 정도 빠져나가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저희가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의 공실률이 30%가 조금 넘습니다. 30%가 조금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의 공실률은 13%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을 부동산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데서 이유를 찾자면 2014년에 마약 소지자를 이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지방검사가 경범죄를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마약 소지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왜 마약 소지자를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선거입니다. 마약 소지자가 워낙 많다 보니 그들의 표 한 표 한 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꾼들이 마약 소지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죠. 마약 범죄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의 이유를 찾는 부분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저는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 워낙 비싸니까 거리로 나앉는 거죠. 샌프란시스코는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2의 디트로이트라는 것이죠. 1950년대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을 당시에는 185만 명의 인구가 디트로이트에 살았는데 지금은 63만 명으로 인구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디트로이트처럼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제2의 디트로이트다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수치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하나였죠. 러스트벨트가 뭐냐면 미국의 중서부 지역 그리고 북동부 지역 자동차의 디트로이트, 철강의 피츠버그 이런 지역과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를 섞어서 이게 러스트벨트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이 불황을 맞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곳이 녹슨 지역, 쓸모없는 지역이다 해서 러스트벨트라고 불렀습니다. 수치죠. 자, 디트로이트시는 2013년 7월에 20조 2600억 원을 갚지 못해서 시가 파산을 합니다. 거리의 건물마다 상가는 완전히 텅 비고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디트로이트는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디트로이트에 비교할 만큼 망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죠. 지난 6월 달에는요,
큰 호텔, 그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온 스퀘어가 파산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요,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340억 원 정도 되는 그 빌딩이 최근에 6천만 달러, 이건 우리 돈으로 따지면 900억 원 됩니다. 한 73%의 할인된 가격에 이 건물이 팔립니다. 이 건물을 900억에 살 때 우리 한국인도 투자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그야말로 부동산 팬데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실률이 30%, 휴스턴이 23%, 필라델피아가 21.7%,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마저도 20%가 넘습니다. 자,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국 최대 도시 뉴욕, 이 뉴욕의 사무실 공실률도 1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오피스의 공실률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이 없으면 돈을 막 찍어내도 지금껏 문제가 없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도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부동산이 왜 이렇게 몰락하고 있을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금리입니다. 건물은 대다수가 대출을 끼고 사죠. 워낙 금액이 큰 재화기 때문에 대출을 끼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택의 고정금리가 한 75%가 됩니다.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 상업용의 경우는 한 55% 정도가 고정금리를 적용을 받는데, 미국은 대출 만기도 우리보다 훨씬 짧습니다. 미국은 한 3년 또는 5년 사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우리랑은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미국은 만기가 돌아오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대출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마다 공실이 넘쳐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담보 가치가 하락했으니 오히려 돈을 상환해라, 이렇게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이래서 미국은 빠르게 부동산, 특히 상업용 쪽이 완전히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만기가 길긴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집 사느라 받은 대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이자를 갚느라고 쓸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경기가 돌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다른 산업에도 침체가 오게 만드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또 뭡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못 갚는 차주들이 많이 생기겠죠.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차주가 많이 생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또 경매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은 그래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부동산에 우리가 올인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제 이야기에 반해서 부동산을 사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좋은 부동산 사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질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공부를 하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충고는 딱 위험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그때 느끼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위험에 올라타지 마시고 금융 체력을 반드시 기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